3월 17일 현대차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코스피 전체가 강하게 오르는 날이었는데 그 중심에 현대차가 있었어요. 시총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3위 현대차. 이 세 종목이 같이 강하게 올랐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진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3월 15일 현대차 로보택시가 라스베이거스 도심에서 처음으로 손님을 태웠습니다. 우버 앱 켜고 차 불렀더니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아이오닉 5가 온 거예요. 영화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이 두 가지 사건 연결해서 보면 현대차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입니다. 끝까지 보시면 분명해질 겁니다. GTC 2026 엔비디아가 매년 여는 이 행사 AI 업계의 CES입니다. 젠슨 황이 무대에 서면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는 행사예요. 3월 16일 미국 세너제이에서 시작됐고 이번엔 한국 기업들 존재감이 역대급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이 직접 방문해서 젠슨 황과 만났고 삼성전자는 차세대 메모리 HBM4를 이미 납품한 상태였어요. 그 GTC에서 3월 17일 현대차가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이 예상과 달랐어요. 차에 엔비디아 칩 넣겠다는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핵심만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엔비디아 드라이브 하이페리온 도입. 쉽게 말하면 자율주행차의 두뇌를 엔비디아 기준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CPU, GPU, 카메라, 센서를 하나의 표준 구조로 묶어요. 지금까지 현대차는 차종마다 센서 구조가 달랐습니다. 차종마다 규격이 달라서 데이터를 서로 쓸 수가 없었죠. 이걸 통일하면 어느 차에서 수집한 데이터든 바로 AI 학습에 쓸 수 있어요. 테슬라가 이미 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수백만 대 차량이 도로 데이터를 빨아들이고 AI가 그걸 계속 학습하는 구조. 현대차가 지금 그 구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둘째, 그룹 전체 데이터를 하나의 AI 학습 흐름으로 통합합니다. 현대차, 기아, 모셔널, 포티투닷에서 나오는 주행 데이터가 하나로 합쳐져요. 데이터가 쌓일수록 AI가 강해지고 AI가 강해질수록 자율주행 경쟁력이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입니다. 셋째, 다크팩토리. 무인 공장이에요. 엔비디아 소프트웨어로 실제 공장과 똑같은 가상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먼저 로봇을 테스트한 뒤 실제 라인에 투입하는 구조입니다. 사람 없는 공장, 현대차가 지금 그걸 현실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젠슨 황이 기조연설에서 현대차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로보택시 새 파트너로 현대차, BYD, 닛산, 지리자동차를 꼽았어요. 근데 이 네 곳 중에서 이미 라스베이거스 도심에서 실제로 손님을 태우고 있는 건 현대차뿐입니다. 이름만 올라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선 회장과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차 출시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함께 나왔어요. 여기에 정부, 현대차, 엔비디아 세 곳이 공식 협약을 맺었어요. 30억 달러, 우리 돈 4조 원 규모입니다. AI 기술센터, 피지컬 AI 센터,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세운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협력 선언이 아닙니다. AI 인프라를 직접 갖겠다는 선언입니다. 3월 15일 이야기,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모셔널이 라스베이거스에서 우버와 함께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버 앱으로 차 부르면 모셔널 로보택시가 자동 배차됩니다. 요금은 일반 우버랑 똑같아요. 그냥 우버 쓰다가 어느 순간 운전석이 비어있는 차가 오는 거예요. 지금은 안전을 위해 운영자가 탑승해 있어요. 그런데 2026년 말 이 운영자도 사라집니다. 완전 무인 로보택시가 연말에 시작됩니다. 현대차가 모셔널에 2020년부터 투자한 금액이 34억 달러, 약 5조 원이에요. 그 5조 원이 드디어 라스베이거스 도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로보택시 시장이 얼마나 크냐? 2026년 기준 시장 규모가 약 57억 달러, 우리 돈 7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2033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0%예요. 최대 7천억 달러, 약 95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시장의 초입에서 현대차가 라스베이거스 도로를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경쟁은 치열합니다.
웨이모는 이미 샌프란시스코와 피닉스에서 완전 무인 서비스 운영 중이에요. 테슬라는 사이버캡으로 시장 진입을 선언했고, 아마존 자율주행 자회사 죽스도 뛰어들었어요. 거기에 전기차 회사 루시드와 우버가 손잡고 만든 루나까지 나왔습니다. 라스베이거스가 글로벌 로보택시 전쟁터가 됐거든요. 거기에 현대차가 뛰어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요. 현대차는 모셔널로 직접 로보택시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경쟁사인 웨이모의 차량을 공급하는 전략도 씁니다. 웨이모 6세대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한 아이오닉 5가 이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실제 주행을 시작했어요. 업계에서는 웨이모에 납품하는 아이오닉 5 물량이 5만 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정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적이지만 적한테도 차를 파는 거예요. 경쟁사들이 로보택시를 굴리려면 결국 현대차 차량이 필요한 구조를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모셔널 전략이 다른 점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씁니다. 평소 주행은 AI가 알아서 판단하고, 앞차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사람이 뛰어나오는 돌발 상황에서는 미리 프로그래밍해 놓은 규칙이 작동해요. 예를 들면 무조건 멈춘다,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이번 GTC 발표로 모셔널 로보택시에도 엔비디아 기술이 들어갑니다. 차가 도로에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로 AI를 학습시키고 학습된 AI를 다시 차에 넣는 과정이 하나로 연결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람 이야기 하나 짚겠습니다. 현대차 자율주행 총책임자 박민우 사장. 현대차그룹 역대 최연소 사장이에요. 만 48세입니다. 전 직장이 엔비디아예요. 그전에는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의 눈, 테슬라 비전을 설계했습니다. 테슬라 면접 때 코딩 시험에서 최고점을 받아서 만장일치로 뽑혔고, 엔비디아로 이직할 때는 일론 머스크가 직접 붙잡았다고 해요. 그 사람이 지금 현대차 자율주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이 인사를 직접 단행했어요. 엔비디아와의 AI 협력을 현장에서 실행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이 인사 하나만 봐도 현대차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어요. 3월 들어 자동차 관련 주식들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중동 사태, 호르무즈 봉쇄, 유가 급등 때문이에요. 현대차 중동 시장 점유율이 10%라 단기적으로 부담이 생긴 거죠. 근데 이건 일시적인 악재입니다. 엔비디아와 자율주행 AI를 직접 만들고 이미 라스베이거스에서 로보택시를 운행 중인 회사. 지금 이 주가가 기회입니다. 이건 미래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현실입니다. 자동차는 이제 기계가 아니라 데이터로 진화하는 AI 플랫폼이 됩니다. 그리고 현대차, 지금 그 중심에 들어왔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